박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슨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의 UI를 만들고 있는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발표할 내용은 UI 디자이너를 위한 스킬폼 안내인데요. 제 주변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스킬폼을 사용해서 게임을 개발할 때 과연 UI 디자이너가 어떤 역할까지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킬폼을 처음 접하셨던 분이나 그리고 아직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이제 제 양력을 소개를 하면요. 전 처음에 이제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진 편집, 키오스크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에이전시에서 웹 디자이너를 했고, 그리고 전 웹 디자이너를 하다가 플래시 개발자도 하고, 하다가 웹 퍼블리셔도 하고, 플래시 개발자에서 게임 회사 들어와서 이제 웹 UI 디자이너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스케일폼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력이 좀 많은데요. 제가 개발 경력이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이전시에 다닐 때는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재밌고 좋았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스케일폼 개발자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션의 챕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챕터 1에서는 스케일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UI 디자이너가 스케일폼을 사용해서 UI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역할까지 해야 하는지, 업무 부담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스케일폼으로 개발하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개발 환경에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개발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Q&A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폼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플래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폼은 이제 게임 시스템 위에서 GFX 플레이어를 통해 플래시 IDE 환경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게임 위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스터널 인터페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게임과 통신을 해서 게임에 나오는 이벤트들과 게임에 나오는 획득한 정보들을 유저들한테, 엔드유저들한테 적절히 보여주는 플레이어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플래시랑 스케일폼이랑 다른 점도 많이 있겠죠. 그 다른 점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클릭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클릭 컴포넌트는 스케일폼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샘플은 버튼도 있을 수 있고, 드롭다운 메뉴, 그리고 슬라이더나 기타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는 UI 샘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개발을 할 때는 이 클릭 컴포넌트를 가지고 개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클릭 컴포넌트가 사용이 간편하긴 한데 확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게임에 적절히 이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연간 개발, 그러니까 스케일폼으로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들은 자신만의 이제 컴포넌트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음에 이제 확장성, 익스텐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애초에 플래시는 키보드랑 마우스 인터페이스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상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큰 예로 이제 오른쪽 클릭이나 마우스 엑스패드 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패드 같은 다양한 입력 처리까지 추가가 되어 게임 인터페이스를 적절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MP 툴이 있는데요. 이 툴은 플래시 IDE 환경에서 자신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입니다. UI 디자이너는 이 툴로서 자신이 만든 리소스가 게임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어떠한 코스트를 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적절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별도 구매해야 하는 다국어 입력 툴이 있고요. 별도 구매해야 하는 또 비디오 툴이 따로 있습니다. 이 비디오 툴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나 기타 프리미어에서 만든 이펙트들을, 영상을 플래시에서 꾸릴 수 있게 하는데요.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비디오 코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스케일폼사에서는 그 다양한 비디오 코덱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스케일폼 비디오를 별도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스케일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플래시에서 이제 제공하는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A부터 C까지의 단계를 B 중간 단계를 플래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관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해주는데요. 이 원활한 애니메이션 연출이 가능하므로 UI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한 디자인과 디자인 결과물을 좀 더 이펙트,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유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원활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제 독립 실행 가능한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게임을 컴파일하거나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한테 특정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제 GFX 플레이어를 띄워서 자신이 만든 UI를 직접 확인해보고 또한 게임 내에 적용해서 자기 자리에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을 가능해서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자신만의 경험이 많이 쌓인 UI를 유저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개발 툴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스케일폼이 이제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죠. 상당히 불안정한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최적화가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가 3.0에서 4.0 버전 업데이트가 될 때 액션 스크립트 3.0을 제공하게 됐는데 3.0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불안하게 제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 버전별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를 해서 제가 3.0 시절부터 개발을 하게 됐는데 3.0, 3.1, 3.2 업데이트 할 때마다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를 해서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치명적인 오류는 4.0 버전 때 이제 저희 엔진 특성을 타는지 모르겠는데 고투앤스탑이라는 간단한 액션 스크립트에서 간헐적인 크래시가 일어나서 게임 자체가 다운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해결했는데 저희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편화되어 버린 최적화, 그러니까 3.1에서 최적화된 게임 유저 인터페이스 GFX 플레이어를 만든 인터페이스가 3.2에서는 또 다른 최적화를 해야 되고 3.3 버전에서는 또 다른 최적화를 해야 해서 많은 오류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상에서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UI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큰 이펙트가 이제 그로우 이펙트나 드롭 섀도우 이펙트 같은 이펙트가 완벽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그로우 이펙트였는데요. 그로우 이펙트가 GFX 플레이어에서는 뭐 제대로 동작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상에 올라가서는 반짝이다든지 그로우 이펙트가 튄다든지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을 무비클립으로 씌워서 그로우 이펙트를 주는 선에서 이제 해결을 하긴 했는데 불안해서 이제 그로우 이펙트를 쓰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대단히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게임 개발사들이 스케일폼을 사용을 해서 게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스케일폼으로 게임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툴들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회사에 스케일폼이 필요하겠죠. 처음에 이제 제가 스케일폼을 시작할 때만 해도 회사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시험 버전도 다운받지 못하고 실행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였던 거야. 그 언리얼 UDK에 이제 포함되면서부터 UDK 시험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스케일폼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딩을 위한 툴인데요. UI 디자이너가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법한데 코딩을 위한 툴은 기본적으로 플래시에서 제공하는 코딩 인터페이스는 너무 불편합니다. 코드 힌트가 늦게 뜨기도 하고 코드 힌트가 완벽히 지원하지 않기도 하고 근데 이제 코딩을 위한 가장 훌륭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래시 디벨롭은 이제 공짜이고요. 본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제가 만들었지만 아직 현재는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 네이버에서 플래시 디벨롭을 쓰는 사람들 카페에서도 한글로 된 설명을 보시면서 충분히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래시가 필요하게 되겠죠.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I 디자이너가 스케일폼을 사용을 할 때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많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UI 디자인만 할 수도 없고 이펙트를 할 수도 없고 스크립트, UI 디자이너가 스크립팅만 할 수도 없고 물론 여러 개 되는 회사에서는 UI 디자이너도 따로 뽑고 UI 이펙터도 따로 뽑고 스크립터도 따로 뽑아주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게임 개발 환경에서는 이 세 분의 역할을 하시는 충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UI 디자이너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 라는 방법을 어디까지 물어보시면
저는 이 한 단어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UI 디자이너는 스케일폼을 만나서 개발을 하는 순간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이너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이너는 기존에 플래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던 분이나 플렉스, 웹, 키오스크, 모바일 등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던 분들이 하셨던 일과 비슷합니다. 유저들과 상호통신하고 움직이고 동작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이너인데요. 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이너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이제 앞서 설명해드린 개발 환경에서 접하신 분도 많이 있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액션 스크립트를 배우지 않고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인 언어를 넣지 않고도 동작하는 버튼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접근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튜토리얼적인 입장인데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간단히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스케일폼을 까셨으면 스케일폼이 제공하는 클릭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클릭 컴포넌트 FLA 파일을 열어서 자신이 원하는 이제 샘플 컴포넌트를 카피를 하십니다. 카피를 해서 새로운 FL을 생성한 다음에 자신의 라이브러리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고요. 이 붙여넣기를 한 후에 소스패스, 그러니까 스케일폼 설치 폴더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뭐 조금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 번만 해보시면 상당히 간단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JPX 플레이어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앞서 했던 스텝들로만으로도 버튼이 동작을 합니다. JPX 플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이 컴포넌트를 자기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자신이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복제를 해서 해당 라이브러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 UI 리소스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이제 프리스타일 2를 만드셨던 분이 벡터와 비트맵 UI 리소스 제작하는 제작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벡터 UI 리소스 제작 방식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소스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리사이징 할 때 크게 이제 해상도 저하나 품질의 저하가 없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게임 개발 컨셉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PS나 MMORPG에서 쓰이는 포토샵의 많은 기능들, 드로잉 기능들이나 이펙트를 사용을 한 UI 리소스를 제작을 할 때는 벡터 방식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포토샵에서 비트맵으로 UI 리소스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UI 리소스가 이제 그리 큰 용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스케일폼에서 DDS로 익스포트를 중요 파일들 익스포트를 해도 현재 이제 저희 게임에서 UI가 차지하는 용량은 채 80메가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파일을 SWF에서 압축을 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더 압축해서 70메가까지 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제작한 PSD를 그대로 플래시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플래시로 가지고 오실 때 임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로 가져오시고, 라이브를 가지고 올 때 이제 체크라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왜 디자이너들이 이제 플래시에서 애니메이션 연출을 하실 때 비트맵 형태로 애니메이션 연출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값 애니메이션이나 기타 이펙트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오른쪽 아래에 존재하는 Create Movie Clip for this Layer라는 체크 박스의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레이어 비트맵 리소스가 임포트 될 때 해당 이름으로 자동으로 무비 클립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서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이제 임포트한 모습인데요. 자동적으로 폴더링이 되고 해당 비트맵이 해당 레이어 이름으로 그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나중에 네이밍하는 방식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UI 디자이너는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을 만들 때 자신만의 리소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임이 만들어지게 될 때 상당히 많은 UI 리소스들이 라이브러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히 폴더링, 그러니까 파일링하는 규칙을 처음부터 정해서 임포트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버튼에 에디트를 들어가셔서 해당 프레임에서 수학 심볼을 사용을 해서 자신이 디자인한 버튼을 해당 GFX 플레이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단계인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상당히 필요한 내용도 있고 오류도 있긴 하겠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UI 디자이너들도 몇 번에 플래시에서 레이어 작업하시는 거나 이펙트 주실 때 했던 것처럼 비슷한 단계로 움직이는 상당히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정적인 2D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도 움직이는 버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디자이너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UI 디자이너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포지셔닝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시고 자신이 한 디자인의 이펙트를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셔서 이펙트를 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스크립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고투 앤 스탑이나 간단한 트위닝 애니메이션을 주셔서 간단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상당히 훌륭한 애니메이션 연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연출의 간단한 예는 이 뒤에 이제 보여드릴 코드 결과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딩이 그리 길진 않죠. 실제 동작되는 코드는 50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50줄 코드로 UI 디자이너가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액션 스크립팅이 이렇게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요. 하나의 트위닝 엔진만 사용을 해서 큰 그림을 움직이는 건데요. 이 코드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Z축만 다르게 해서 UI 이미지 리소스들을 배치를 하고 좌우로 트위닝 적용만 시킨 건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캐릭터 셀렉트 하는 화면을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많이 해서 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50줄 되는 간단한 코드로 상당히 인터랙티브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가능합니다. UI 디자이너 입장에서요.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UI 디자이너들도 충분히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UI 디자이너가 이제 아까 그 포지셔닝 역할까지 다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UI 디자이너는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에셋이 이제 자신만의 UI 라이브러리 공간인데요. UI 디자이너는 UI 디자인을 결정을 하는 UI 디자인 SW를 갖게 되고, 액션 스크립터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UI 시스템을 결정을 하는 UI 시스템 SW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UI 디자이너 자신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UI 라이브러리 에셋은 UI 시스템에 UI 리소스들을 제공을 하며 UI 시스템은 UI 라이브러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I 디자이너들도 자신이 UI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GFX 플레이어에서 확인을 하고 게임 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디자인한 UI 결과물이 화면에 상당히 훌륭하게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적용 전에 자신의 자리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린 게 저는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스크립터까지 올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만들 때마다 스크립팅을 사용을 해서 제가 만든 디자인이 움직이고 사용자들이 눌러보고 반응하고 하는 게 저는 UI 디자인 할 때보다 상당히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립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UI 디자이너 분들도 아까 포지셔닝 설명해드린 스크립트까지의 역할까지 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역할의 스크립폼이 상당히 훌륭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인데요. 다빈치가 이제 회화의 목적은 회화와 조각의 목적은 볼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UI 디자이너가 간단한 스크립팅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많은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보면 애초에 디자인을 시작을 하실 때 인터랙티브한 디자인 생각을 해서 경험자 입장적인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케일폼사에서 우리나라에 스케일폼을 들어올 때 스케일폼은 디자이너 친화적인 엔진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디자이너 친화적인 엔진이라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이 스케일폼이 에러를 뿜어내고 크래시가 나고 메모리 리크 현상이 생기고 해도 최적화를 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디자이너가 이 스케일폼을 사용해서 훌륭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스케일폼은 이전의 개발 환경과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고요. 스케일폼을 사용해서 적절히 훌륭한 UI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I 디자이너 분들도 스케일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인데요. 올해 오픈을 합니다. 올해 오픈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접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한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버전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4.17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액션 스크립트 3를 네, 4.0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이 그런가요, 지금? 많이 안정적이 된 이유가 저기도 지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왔는데 많이 안정화 시켜줬어요. 업그레이드를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네. 과거에 어떤 버전들이 또 생겨나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근데 다음 버전에 괜찮아지겠지 해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제 많이 풀어서.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대표님.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강의에서 발표했던 스피커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스케이트보드 모임 갔을 때도 아트 테크니컬 하시는 외국분 스케이트보드 하시는 분을 봤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액션 스크립트랑 디자인 같이 하셨는데 어떤 점이 확실히 좋아지냐고 물어봤었어요. 뭐 영어로 샬롯샬롯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긴 했는데 본인이 지금 스크립트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스크립트를 하면 디자인에 약간 좀 방해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요. UI 디자이너가 결과물을 내놓으신 부분을 적절히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만들고 싶다, 어떻게 동작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세하게 스크립트를 짜서 저한테 주시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디자이너가 스크립트를 짜신 부분을 스크립트가 적절히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에는 디자인 구조도 패턴도 짜보시고 해보셨겠지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UI 디자이너가 스크립터나 클라이언트 개발자들한테 자신이 어떤 걸 만들고 싶다 라고 이해해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물들이 더 좋다고 느끼고 있고요. 예,
다음 세션 진행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